안녕하세요. 1월 9일 늦은 밤에 HLB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어제이죠. 지난 금요일이군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언론에 기사가 나왔었죠. NDA 신청이 순항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영상을 하지 못한 것은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찌 짬이 도통 나지 않아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 정도의 HLB 영상을 하면서 이제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고요. 일부 분들께서는 최근에 미증시의 급락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그러한 금리 인상 부분이 각 기업에 적용이 되면서 서서히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세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의 변함없는 지론입니다. 우선은 걱정이 많으신 미증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를 본다라면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새벽이죠. 나스닥 시장 그리고 다우존스, S&P가 일제히 2%의 모습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것이 나스닥의 모습인데 10,000포인트 초반이 최근에 트리플의 형태를 하면서 지지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16,200포인트에서 현재 10,000포인트 초반, 대략 계산하면 30% 후반대에서 40%의 지수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 정도를 무너질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0,000포인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해야 할 시기지 손절이라든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 이러한 부분, 그리고 경제 상황,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등의 모습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을 시켰고 40여 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는데, 올해 2023년도 4월, 6월 2분기 정도라고 한다라면 서서히 각 기업의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최소한은 더 이상의 급락보다는 하방 경직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주식이 끝없는 하락보다는 이제 저점, 하방 경직의 모습을 나타나면서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연초부터 HLB의 가남, 또 선당함에 대한 그런 NDA 신청 부분이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희망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볼 적에, 글로벌 시장 그리고 신약 NDA 신청 부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안정권으로 향하는 그런 추세로 본다라면 터닝 포인트 하는 시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저점 공략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스닥의 모습을 보았고 다우존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은 33,600포인트로 마감을 했었죠, 금요일. 현재는 나스닥의 선물이 상승, 강보합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일봉을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그렇게 고점 36,900포인트, 37,000포인트 정도에서 29,000포인트를 하방 경직을 해서 그렇게 큰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현재 고점에서 대단히 안정적인 다우존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나스닥만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다우존스는 큰 그렇게 지수의 조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동해서 우리 증시 역시나 저점 공략의 매수로 바라본다라면 미 증시, 유럽의 증시와 함께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의 고객 예탁금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45조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70조 원을 육박하는 그러한 고객 예탁금이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의 하락에 인해서 17조 원까지 가까웠던 신용잔고가 또다시 15조 6천억까지 줄어든 그러한 투매 현상으로 나왔댔죠. 환율도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1243.5원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73.77달러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그러한 지표들, 지수들의 모습은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HLB와 그 외 HLB의 그룹주들의 모든 주가 역시도 염려보다는 역시 기다림 또는 저가 매수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면 수익은 보장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며칠 전에 나온 것이죠.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 다시 나왔던 기사인 것 같은데 HLB 신약 허가 신청에 순항을 보이고 있다. HLB가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을 마치고 신약 허가 신청 절차를 준비 중인 가운데 신약 개발 막바지에 이른 그룹 내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LB 측은 교모세포종 치료제 OKN007,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 등의 다양한 신약물질을 병렬식으로 동시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로 조기 진입한다는 계획이죠. 내용은 좋지만 모든 자금인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HLB의 모든 그룹주와 모기업의 HLB의 임원 이상의 모든 분들이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 HLB에서 이것만 본다라면 잘 진행이 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단 한 번에 아직까지는 매출에 관련이 없이 주주 배정이라든지 전환사채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들을 끌어모았던 것이죠.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은 2019년 초까지만 해도 하나의 신약을 출시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후에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원샷 원킬 그리고 직렬식의 신약 개발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제는 병렬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가는. 그래서 일거에 수익을 얻고자 하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서 병렬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론으로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연말에 NDA 신청, 선량함에 대한 부분, 그러한 작은 부분을 약속을 좀 지켜가면서 이러한 병렬식을 하던, 직렬식을 하던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죠. 지난 2019년 위암 3, 4차 치료제로서의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이 통계학적 유의미성 도달에 실패해서 난관에 봉착을 했다. HLB는 이를 계기로 신약 개발 전략을 대폭 수정을 했고 성공률이 지극히 낮은 신약 개발에서의 원샷 원킬 전략이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전략인지를 내부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후 HLB는 리보세라닙의 심층 개발을 서두르는 동시에 다양한 후보물질 확보 및 개발에 매진을 했다. 12전환을 남발을 하면서 이렇게 개발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은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방식은 M&A 인수합병 방식이죠. 자금은 주주들의 몫에서 나온 부분이죠. 이로 인해서 성과를 냈을 적에 임원들의 돈잔치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씁쓸한 상황이지요. 아직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좀 더 희망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3년간의 HLB가 확보한 신약 파이프라인은 HLB 생명과학의 파이로티닙, 유방암 폐암, 이뮤닉 테라퓨틱스의 플랫폼 기반의 교모세포종의 피부암, HLB 테라퓨틱스의 안구건조증 신경성 각막염, 그리고 OKN007의 교모세포종, 메리스모의 키루카의 췌장암, 중피종 등 총 10개에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에 이른다. 이러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신약 제약사로서 거듭난다는 계획인데요. 일단은 NDA 신청을 한번 상황을 보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이뮤닉 테라퓨틱스의 교모세포종, HLB 테라퓨틱스의 신경성 각막염, NK, 재발성 교모세포종 등은 상당히 성숙된 파이프라인으로 리보세라닙에 이어 신약에 도전할 후보 물질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HLB 생명과학이 항서제약으로부터의 도입한 파이로티닙 임상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랬고, HLB 생명과학 리보세라닙을 유선암에 대한 동물용 항암제로 또 독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HLB의 파이프라인 내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약 물질은 단연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 그리고 간암, 위암에 대한 글로벌 3상, 선낭암에 대한 2상을 마치고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과 NDA 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 조속한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완료되고 신약 허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서 매출로 이어야지만 추가적인 주가 점프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간암과 관련해 중국에서 임상 목적으로 제조한 리보세라닙과 글로벌 판매를 위해 캐나다 엘레바 측 제조시설에서 대량 생산하게 될 리보세라닙의 품질을 비교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되었다. NDA 절차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세간의 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 NDA는 HLB의 저분자 물질 항암제인 리보세라닙, 그리고 항서제약의 항체 기반 변역 항암제 감넬리주맙의 조합으로 신청이 된다. 양사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만큼 각사의 최고 경영자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일사불란하게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DA 제출 준비를 이미 완료한 위암에 대해서도 3차, 4차 치료제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FDA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HLB는 위암과 선낭암 적응증에 대해 동시에 준비를 마친 후 전략적인 판단하에 순차적으로 NDA를 진행할 그러한 방침이다. 이렇게 라고 밝혔습니다. 일봉에서를 본다면 이제 21선 지난 금요일이죠. 한 10% 정도 11% 상승을 하면서 최근 28,000원 이하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여기가 8,000원 정도 분봉으로 잠시 한번 살펴본다라면요. 28,000원에서 하반기 영직 3만원과 28,000원까지 했다가 지난 금요일에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러한 언론의 발표로 인해서 거래량과 함께 주가의 상승을 다시 31,000원대를 회복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면 또 32,000원에서 저항을 느꼈었죠. 요번 주에 32,000원을 거뜬하게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이곳 36,000원, 35,800원이 최저 리픽싱의 가격이죠. 그곳을 언제 돌파해 갈지, 물론 시간의 문제이겠으나 너무 회사에서 좀 안일한 것은 아닌가.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공지사항으로 욕을 먹더라도 다루어지는 것이 기업인들의 마인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오랜만에 주가의 모습도 이제 터닝한 모습으로 갔고요. 보여지고요. 글로벌 시장 역시 어느 정도 저점 위치에서 올해 들어서 큰 이변이 없지 않는 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응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새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러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